자, 갑니다. 집중해. 학교에선 아직 짐도 안 나갔을 거야. 야, 핸드폰 다 내놔. 저 핸드폰 진짜 없어요. 진짜 불안해요. 잘 낼 때 줘. 핸드폰. 안녕. 내나 있어요. 알았어. 미안해. 저 저기 복도에 있습니다. 자, 눈여겨보겠어. 핸드폰 안 내면 잡아. 핸드폰 호랑이 빨리. 핸드폰 안 내. 호랑이 핸드폰 안 내. 너는 이반이다. 잘 가요. 자, 핸드폰. 자, 갑시다. 이거 아직 학교에서 진도 제대로 안 나갔을 텐데 그냥 같이 가버리죠. 얘들아, 본문부터 나간다. 네,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돼요. 본문부터 나갈게요. 본문 쭉 읽어보고 그리고 앞에 내용 채우는 거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읽어가면서 해결해 보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 소제목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식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동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 동창이 어디예요? 동쪽의 창입니다. 왜 동쪽의 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죠? 해는 어디서 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거 알죠? 달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 아세요?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야, 달은 어디서 떠서 어디서 떠?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왜요? 이렇게. 왜? 아니, 태양이랑 그게 뭔데? 반대예요. 해가 뜨고 지는 건 지구 자전 때문이니까 자전의 방향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준아 똑똑했어. 조동민. 자, 해 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동창이 밝아올 때. 자, 해 뜰 때 깨어나. 자, 집중해라. 농사일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대. 이렇게만 살면 됐기 때문에 필요가 별로 없었다. 농사를 지으면 살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달력이었다. 달력이 중요했다. 조선 사람들한테. 자, 시계와 대조적이죠. 농사를 잘 지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추워지는 10월에 벽시를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야, 벽시는 왜 받침이 이래? 그거 쌤 해줬는데 너 벽시 아닌데? 펩시네. 자, 이게 뭐냐면 너네 잘 봐봐. 배추에다가 값이 붙으면 배추값이라고 하지 않고 뭘 쓰죠? 받침으로 시옷을 씁니다. 너네 최대값, 최소값 할 때 어떻게 쓰니? 최대에다가 값을 쓰면 최대값이라는 뒤에 된소리 값이 값으로 발음되는 걸 뭘로 표현해요? 시옷으로 쓰거든요. 이건 알지? 이것도 알아? 얘들아, 시냇물 할 때 시내에다가 가장자리 할 때 가가 붙으면 어떻게 써요? 오케이. 그 다음 초에다가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네,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말을 만들 때 추가적으로 붙을 때 뭘 사용해? 받침으로? 쉬워을 사용해.
그지? 여기 봐봐. 근데 벼 더하기 씨는 원래대로는 뭘 써야 돼? 시옷을 써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시옷을 쓰지 않고 뭘 씁니까? 여기에서 독특하게도 벽을 씁니다. 왜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봐봐. 잘 봐봐. 옛날에 너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될 건데 훈민정음을 맨 처음에 세종이 만들었을 때 독특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오 어떻게 알지? 그거를? 아 작년에 했구나. 자 봐. 자 봐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읍 시읒 살. 비읍 시읒은 병신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었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초성, 중성, 종성이 있을 때 받침에는 리을 기역, 리을 히읗, 리을 비읍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오는데 초성에는 이런 말 와요. 우리말 현재 쓸 때? 현재 우리말에는 안 들어오죠. 초성에 현대어에는. 옛날 중세구에는 초성 자리에 자음이 2개 이상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추정컨대 세종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앞에 비읍도 발음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는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얼추 흉내내는 발음이 맨 뒤에 거 있죠. 맨 뒤에 거를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그럼 이거 뭘로 발음해요? 얘를 뭘로 발음해? 쌍시옷 발음해서 나중에 아래 아는 아가 됩니다. 현대어로 이게 현대어로 오게 되면 쌀이 돼요. 우리가 먹는 쌀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씨가 됩니다. 현대어로 우리가 씨앗 할 때 씨입니다. 부스대는 뭘까요? 병신들 아닙니다. 부스대 뭐예요? 맨 뒤에 거 된 소리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시간을 의미하는 때가 됩니다. 옛날 말이에요. 얘는 뭘까요? 예, 얘는 또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 수 있어. 봐봐. 신기하게도 옛날엔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됐어? 자,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이었던 게 지금은 현대어로 씨가 되면서 비읍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된 소리로 발음이 돼요. 단독으로 발음할 땐 씨로 발음하는데 다른 말이랑 결합되잖아? 되도는 신기한 게 사라졌던 비읍이 이 단어가 합쳐질 때 나타납니다. 어떻게? 비읍이 떡 하고 나타나요. 벽시가 됩니다.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 경우 다른 것들은 시옷을 쓰잖아. 그런데 얘는 이렇게 결합될 때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비읍이 살아나는 이유는 원래 시의 옛날 말이 뭐였어? 비읍 시옷 이 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쌀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볼게. 조 더하기 쌀은 뭡니까? 이게 시옷 들어가서 조쌀이 아니에요. 뭐예요? 비읍이 살아나서 좁쌀이 됩니다. 아, 너네 잘 봐봐. 이 더하기 때가 결합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때도 뭐예요? 원래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란 뜻을 this time, 이때. 아, 봐봐. 그래서 이때에 옛날에 비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돼서 새로운 단어가 될 때 비읍이 떨거덕하고 새로나.
그치, 처음 들어봤지. 접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번 때까지. 봐봐. 사전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어때요? 입대라고 해서 밑에 보면 이 더하기 비읍 시옷 디귿 때 결합이 돼서 비읍이 살아나서 입대. 무슨 뜻이에요? 여태라는 뜻인데 뜻은 뭐니? 잘못 썼어. 태잖아, 태. 때. 여태. 지금까지란 뜻. 접대도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봅시다. 접대가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번에란 뜻입니다. 이해되죠? 저 더하기 때예요. 이해됐니? 자, 이 더하기 때도 결합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비읍이 나타나서 입대가 됩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자, 갑니다. 다시. 어디까지 갔죠? 자, 벽시. 그래서 계절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달력이 의미 있었죠. 조선시대 때. 시계는 그닥 관심이 없었다. 왜? 시계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보통 가르쳐 주니까. 하루 동안의 일과는 해가 떠서 질 때까지만 일하면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학생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머릿속에 의문을 떠올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한 거죠. 왜? 10월은 추우니까 그때 벽시를 뿌리면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 다음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자, 그 전까지는 무슨 시대였어요? 농업이 중요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공업입니다. 공업이 뭐죠? 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때 공업의 발달로 시계가 중요해진다. 자,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왜?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곡물의 양은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일정 수준 정도밖에 못 거둬.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 여기 이렇게 뭐가 돼요? 대조죠, 대조. 설명 방법. 자, 농사일과 공업의 차이.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필요가 없고 여름이건 겨울이는 사계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니? 맞아. 비발디 사계 말고 그거 말고 저기 옆교실에 있어요. 잘 안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사계 더 갑니다. 여름이건 겨울이든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혹독한 노동 환경이 이교대했습니다. 죽습니다, 사람. 이교대면 뭐예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는 거예요. 3교대도 합니다. 지금 3교대도 있어요. 뭐예요? 8시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 쉬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죠? 자,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얘기. 그거는 근대화, 공업이 발달하면서 된 겁니다.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업이 발달된 시대에 나타난 격언 같은 거죠.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소떼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고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석유나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 자, 사례드립니다. 자연의 복수요.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은 어때요? 자, 인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욕심, 욕망, 그리고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으로부터 이것저것 빼앗는 어떤 늘린 소떼, 철없는 과일. 자, 이게 욕심을 봅시다. 이게 욕망이에요. 철없는 과일 만드는 거, 세고순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사탕수수나 커피나 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어떤 위협들이죠? 여기 나오는 사막의 면적 증가, 석유나 석탄의 재빠른 소비,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읽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사막의 면적이 늘고 석탄과 석유가 빨리 사라지고 밀림이 없어져.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구가 더워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아졌다. 좀 더.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그게 철이죠.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대조됩니다. 철을 아는 인간과 철을 모르는 인간. 대조예요.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 시간은 돈이라며 제깍거리는 시계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 자, 여기서 시간은 돈이라는 인간의 이익 추구. 자연을 살피지 않는 마음. 그 다음 달력의 의미는 어때요? 자연의 리듬을 담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 그것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안전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주 짧아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절기 24절기 얘기합니다. 확인해 보죠. 조상들은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은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하지만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예요. 23페이지.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간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테였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들어봤어? 충분, 추분, 하지, 동지. 과학 시간에도 배웠어요. 잠깐만 볼게. 안에 나오는데. 네, 계절의 변화에 대비해 한 해 농사를 지었다.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5월 31일. 한 6월 12일쯤. 6월 볼까요? 6월 여기 6월 4일. 자, 6월 20일쯤 여기 나오는데 한 5일 간격, 15일 간격으로 나오거든요. 양력으로. 하지가 지금 6월 20일입니다. 하지. 그 하지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7월 한 5일, 6일쯤 여기가 소석. 이렇게 써져 있는 단어들 있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7월 한 20일쯤 22일쯤 여기 대서라고 나오죠? 글자 보여요? 7월 20일 대서. 그 다음에 뭐 7월 6일 소서. 6월 20일쯤 하지.
6월 5일, 4일쯤 망종 이런 것들이 절기입니다. 한번 보죠. 그러니까 20일, 그러니까 5일쯤, 20일쯤이 각각 절기입니다. 매달 양력으로. 자니 준영아? 자, 그래서 준영 껴봐. 형서이가 저래가지고 그만두게 했더니 저 봐봐. 그런 간격으로 나옵니다. 보죠. 자, 3월 20일인 춘분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고, 야, 시험지 나오겠냐 이거? 날짜 외우는 거? 안 나옵니다. 자,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자, 6월 6일 좀 전에 봤네요. 망종부터 6월 20일 하지, 요 시기에 모내기를 한다. 모내기는 뭔지 아세요? 자,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하고. 진짜 모내기를 안다고? 네, 아주 프린트로 해가지고 낙타 모판 같은데 이렇게 싹 자란 거 이렇게 싹 심어놓는 거죠. 이쪽에 묘목 같은 걸 심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가장 바쁜 때. 자,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자, 8월 8일쯤 민 입추.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고 9월 23일 추분이 드디어 오네요. 자, 절기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망종부터 하지, 그 다음 입추, 추분. 가을에도 이렇게 배추를 심습니다. 논밭에 곡식을 거둬들인다. 추수하는 거. 요때쯤이 언제냐면 추석 가까울 때입니다. 음력 8월 15일. 9월 23일 한번 볼까, 날짜? 9월 23일 춘분이 있는데 음력 8월 15일이 추석. 여기 10월 8일이 추석이네. 와, 엄청 노네. 10월달. 자, 갑니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추석한다. 이처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절기에 맞춰서 1년의 농사일이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다? 달력의 절기는 농사 진도표. 그래서 절기가 기록된 농사일에 아주 필수적인 그 달력을 중시했다. 좀 더 갑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자, 여기서부터는 내용 아까 읽었던 거예요. 맞니? 아까 읽었던 거. 농사일은 1년에 한 번만 추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하지만 대조. 공업은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계절에 상관없이 돌릴 수 있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계가 되게 중요해졌다. 자, 그 다음 농사일,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농사일에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현대사회에서는. 자, 이거 비판입니다. 지금은 과일에 제철이 없다.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자, 여기 비판적인 거예요. 자, 석유를 떼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도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낸다. 이때 만들어낸다에 왜 따옴표를 쳤을까요?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뭐해? 네. 그건 뭔데? 그게 왜 이렇게 부러져 있어? 자,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달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시간이 돈? 봅시다. 제 아무리 욕심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당연하죠.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추어 살았다. 자,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에 순응. 누가? 옛사람은. 자, 그러나 대조입니다. 이 작품은 이 글은 전체적으로 대조적으로 쓰고 있고 뭘 어디를 언제를 긍정적으로 여겨? 과거 조선시대 때 살았던 그런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 환경을 바꾸어 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땅이 없으면 산을 깎아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메꾸려 한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을까?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빈번해지는 것들. 마지막 내용 정리하는 거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뭐였죠? 철 모르는 인간과 철을 아는 인간. 대조. 이 사람들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든다면 철 모르는 사람은 시간은 돈이라면서 시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되죠. 여기 내용들 다 정리된 것도 했던 겁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죠. 빈칸 넣고 잠깐 시계 쓸게요. 자, 중수필인데요. 수필은 수필인데 자, 중수필의 반대말은 경수필입니다. 경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가벼움. 중은 뭐예요? 무거움. 여러분들 수필에는 일기, 편지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편지나 일기 같은 이런 것들 사소하게 내가 생활했던 걸 다뤘던 걸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해. 중수필은 주제가 좀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당시의 이슈. 야, 너네 둘 뭐해? 왜 이렇게 자? 자, 이 작품의 주제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요. 자, 달력과 시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대조적이에요. 자, 소제목을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 자, 소제목에 따른 중심 내용 봅시다.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대답.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상들은 뭘 중시하겠다? 따라오세요. 달력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24절기. 야, 24절기는 뭐에 맞춰서 정해진 거야? 달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이야. 그래서 양력으로 따져. 양력. 절기는. 자,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이런 것들은 다 비판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공업의 발달. 자, 얼마나 더 돌리느냐에 따라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어서 뭐가 중요해졌다? 시계가 중요해졌어요. 자, 농사에서도 심지어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와 상관없이 농사를 짓게 되었다. 마지막 시간이 돈. 사람은 시간이 돈이라며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 시간이 돈이라는 건 이재명 후보는 네. 자, 그다음 봅시다. 너희들 부모님들은 다 투표하셨니? 투표하셨어? 사전 투표? 부모님들? 내가 무슨 파란색 옷이야? 파란색. 야, 여기도 빨간색 있잖아, 여기. 자, 됐어. 자, 어쨌든 내란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뽑히든. 자, 달력과 시계의 힘이 따라갑니다. 달력. 절기를 확인하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해. 그래서 뭐를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달력이 뭘 상징한다?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 자, 시계는 어때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여유의 반대말 자연의 순리를 무시하는 삶.
대조입니다. 문화가 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달력을 중시하는 삶은 농업. 시계는 공업. 나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겠지?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환이랑 너 민호는 저기 유튜브에 영상 올린 지난 수업 있거든. 의문책에 수업한 거. 그거 꼭 봐야 돼. 너도 봐야 돼. 환희 너도 봐야 돼. 자 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주제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연환경을 바꾸면서 뭐가 늘어났어? 자연재해가 늘어나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래서 재생에너지 위주의 R200 들어봤어요? 지금 이제부터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하는 에너지를 100% 재활용,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불이익을 받아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관세가 붙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거 하려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 100%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최대한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제, 뭐지 이거? 부딪힌 문제. 학교에 교과서에 나왔던 걸 겁니다. 요긴하다. 요긴하다가 무슨 뜻? 앞뒤 내용을 보면 중요하다. 자,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앞뒤 뭐를 통해? 맞습니다. 문맥을 살펴 단어나 문제의 의미를 추측하자.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요. 왜 10월에 벽시를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걸까?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10월은 추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는 뭐를 활용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자, 방법이요. 모르는 게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문맥, 배경 지식. 그다음 옛 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부분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는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겐 계절의 변을 파악하는 시는 달력이 더 중요했다라는 내용. 글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을 때는 땡땡땡별로 중심 내용을 여기 소제목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문제가 발생, 모르는 게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문맥. 두 번째, 배경 지식. 아까 세 번째 뭐요? 소제목을 통해서.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란 글을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뭐요? 정보와 빈칸 넣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맞아 봅니다. 이 글은 공업이 발달하면서 생긴 변화를 땡땡땡땡과 관련하여 자, 시계 그리고 달력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글. 자, 뭐죠? 자연의 순리 예수상의 삶, 달력, 공업, 자, 시계, 인위적으로 바꾸는 삶의 자세를 강조, X.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해당 부분은 건너뛰고 읽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 찾으려고 하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모르겠으면 사전 찾아봐야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읽기란 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정보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과정.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갑니다. 여기 1번부터 순차적으로 같이 풀어보죠, 일단. 이상한 게임하다가 뭘 어떻게 준영아, 너 뭐냐고. 왜 그러냐고, 오늘. 자, 간다.
야, 나 10시. 자, 집중해. 자, 원래 10시에 자고 8시에. 야, 핸드폰 안 내나? 이 새끼 진짜 감기 방학 때도 7시 시켰어. 핸드폰 내. 아니, 내릴 때 내. 빨리 내릴 때 내라고. 수호야 우리 얘랑 나 여름방학 때 맨날 어? 7시에 발로하고 있어. 아침에 둘 다 7시에 일어나서 발로하고 있어. 몇 시냐? 나는 한 12시 안시. 아, 조용하라고 빨리. 저 핸드폰 갖고 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거 훈련시켜놨어요. 어. 자, 봐.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풀죠. 여기는. 자, 눈으로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답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일단 체크해놓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준영아,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철환이 아까부터 얘기했었어. 오늘 1시간밖에 못 듣는다고. 자, 일치하지 않는 거. 답은 이거 답이 2번이라고 누가 불렀어? 누가 2번이래? 제대로 안 읽어. 자, 입 밖으로 내지 말고요. 프린트에 체크하세요. 프린트에. 이건 맞잖아.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힘들어 보여서 요즘에 좀 웃겨주려고 그냥 장난치려고. 그렇게 선생님을 생각. 집에 가고 싶어. 야, 3개밖에 안 남아. 야, 저. 그럼 나 3명. 자, 1번의 답은 자, 집중해. 옛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계에 별 관심 없었다. 맞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진짜.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 현대 사회에선 그렇잖아. 현대 사회에선 공업이 위주지만 농사도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석유랑 전기를 사용해서 억지로 만들어내잖아. 네. 계절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한 거야.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 농사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연에 이끌려 다니면서 자연재해가 많아졌다. 아니잖아.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끌려 다니지 않죠. 답은 3번. 자연의 순리를 흐름을 거스르면서 자연재해가 많아진 겁니다. 딱 자연을 따라다니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 나머지 선지도 봐봐. 농사 진도표 구실을 했다. 그래서 달력을 중시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시계가 중요해졌다. 2번 글 읽다가 부딪힌 문제 해결 방법. 요긴하다라는 걸 통해 앞뒤 내용을 통해 중요하다는 비슷한 뜻을 짐작했다. 뭐죠? 자, 3번 문맥입니다. 배경지식은 아니고 3번 문제 이어절로 찾아 쓰려는데 제시 글에는 없긴 하지만 여기 뭐 들어가면 되냐? 뭐 들어가면 될까요?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 내지는 순리. 네. 빨리 갔다 빨리. 이거는 아마 학습 활동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했어. 이거 누런 글. 누런 과학 시간 과학 아니야? 누런 과학 시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한다고. 네, 맞아요. 글이 있어요. 학습 활동 있는 부분에. 요거는 4번 문제는 일단 건너뛸게. 글 읽게 되면 이따 돌아와서 풀겠습니다. 자, 뒤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지금 풉니다. 푸세요. 이건 4번이요? 네. 왼쪽에 필기된 내용
글의 내용 확인하면서 풀면 좋아요. 지금 기억이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잖아. 기억이. 아 여기 있다. 어딨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어. 저수랑 나왔니? 중간고사 때? 안 나왔어? 수학 말때 4번 문제 일단 빼놓고 순희. 너가 순이야? 순희. 이순희. 이순희한테 왜 그래? 나 존나 싫어요. 자 채점하면 되니? 아그 이지민 말하는 진짜였어? 근데 물만 먹는데. 빨개져서 나왔는데? 저 쟤랑 장현이랑 싸웠어. 이순희가 밀어줘. 쉬는 시간에 울다가 들어왔어. 아 시끄러. 그만해. 엄마들이 저랑 그만해. 채점합니다. 1번에 얘들아 이번에 무반입니다. 1번에 2 뭐가 틀렸어요? 시계가 아니라 달력이에요. 자 2번에 이게 주제입니다. 자 3번 4번. 배경 지식이에요. 이거 배경 지식 활용한 겁니다. 알아두세요. 4번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소제목을 이용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했다.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풉니다. 그 다음 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풀어. 또 5번까지? 네. 남인가요? 왜 그래? 나 꽃돼지 같아. 여기? 우리 나한테 할 게 있어. 뭐지? 엄청 어려. 연차도 어려. 다 됐니? 근데 뭐래? 왜 그래? 자, 채점합니다. 채점해도 돼? 5번까지. 채점해도 돼? 호령 다 풀었어? 민호, 호령이 다 풀었니? 봐. 지금 왔으네요. 지랄하지 말라 이 좀.
민호 넌몇 번 풀어? 지시 1번 풀고 쓰면서 지랄. 아 1번 풀잖아. 저 이제 4번 풀었는데. 빨리 풀어 빨리. 풀 거야. 조용히 해라. 야그 김하영도 나한테 어제 그 신곡 중에 아 111 민호야 빨리 안 풀어? 찬이 너 다 풀었어? 이게 나야. 다 풀었어? 왜? 아 서술형. 야, 근데 한 단어 2번. 야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단어를 찾아 쓰려는데 그거 해봐. 야 호령 치우고. 치우라고. 이거요? 이거 풀었어요. 어디가? 오빠 이거 적어놔서 어휴. 근데 그 신곡 중에 자세히 다 한명 있지. 채점하면 됩니까? 26번 나가고 자 채점한다. 1. 얘들아 1번의 답. 1번의 답은 5번. 옛사람들은 자연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달려. 네 달력입니다. 자 3번은 자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은 뭐예요? 문맥을 통해 파악해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 자, 중요하다. 서술형 안 나오니까 대충 썼습니다. 자, 4번의 답은요? 5번. 6번. 5번의 답? 네, 5번에 2번입니다. 자, 뒤에 6번부터 8번까지 질문. 질문이래. 문제 풀어. 자, 집중하고 6번부터 8번까지. 조용히 해. 마취 주사 나오는 거. 푸시딘 발라야지. 푸시딘? 이렇게 제가 집 가서 첫방에 그때 그랬는데 이거 흉지는 거 아니에요? 지겠지 안 지면 이상한 거 그숨 쉬겠는데, 그거? 진짜 걸어가다가 잠깐 뜯긴 거. 이 걸어가다가 뭐가 들개가 물어뜯는 거예요? 들깨 새끼도 있기는 한데. 들개가 내 건너편에 준영아 풀고 있어? 아 1번 누구랑 비교하고 아 조용히 해. 너 무시하나 하는데. 아, 몇 번 풀어? 지금 8번. 민호야, 풀 때 풀어. 그 시간 안에. 태희는 다 풀었고? 8번까지 푸는 거예요? 네, 8번까지요. 음.
안tom 다 정말 안 보고 처음 없었어. 내일 안 보고 나 사실 오늘 안 와봤어요. 집중해서 풀어라. 우와 자, 채점합니다. 자, 6번에 3. 얘들아, 6번에 3. 야, 집중 안 해. 아, 너네 왜 이렇게 떠드냐. 현대사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6번에 3이고. 7번에 네, 1번이죠. 8번에 네,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은 서술형이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 작품 한번 가봅시다. 이게 글을 직접 쓰는 건데 아까는 뭐였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읽을 때 읽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읽기를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배우는 건 내가 직접 어떤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면서 글을 써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의 절차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글쓰기의 절차 여기 굵직굵직하게 나옵니다. 뭐죠? 계획하기, 쓸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 조직하기는 구성하기도 다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내용 구성하기, 조직하기. 마지막 표현하기, 실제로 쓰기 이런 거예요. 고쳐 쓰기는 여기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다루고는 있지는 않은데 고쳐 쓰기가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긴 합니다.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봅시다. 해봅시다. 글쓰기 과정의 순서를 얘기를 해보죠. 여기 고맙게도 순서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부터예요? 일반적인 글쓰기는 자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적어줘 이거. 한 장 넘겨서 페이지 27페이지 1번 밑에 하릴 때 해.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 표현하기, 직접 쓰는 거고요. 그대로. 마지막 다 쓰고 나서 고쳐 쓰기를 하는 건데 학교에선 고쳐 쓰기의 경우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계획하기에서 뭘 계획하는 걸까요? 뭘 주제나 글을 쓸 내용이나 뭘 쓸지 목적 무엇을 활용해서 쓰게 될지 매체 활용 등을 고려하고 내용 마련하기는요 자료 수집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쓸 내용에 대해서. 내용 조직하기는 그럼 쓸거리를 마련은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개요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요는 뭐야? 처음, 뭐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표현하기, 그 다음 고쳐쓰기. 됐어요? 적었니? 아, 형아 좀 똑바로 앉아라. 왜 자꾸 의자도 그렇게 앉기 힘들게 되는데 왜 자꾸 삐뚤어 앉아? 다 적었어? 호령 줘봐. 적었는지. 어떤 거요?
그게 질문이 나올 상황이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서 적었냐고 물어보면서. 자, 이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저거. 그래서 봅시다. 여기는 읽고 여기는 읽고 뒤에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읽고 또 다시 오죠. 자, 여행하면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수필. 청산도의 슬로우길이라는 곳을 여행하고 나서 그것을 쓴 거예요. 자, 사진과 지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블로그에 올리는 글입니다. 가보죠. 계획할 때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요걸 알아주세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신경 쓰지 말고요. 계획할 때는 주제나 글을 쓰는 목적,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그리고 활용할 매체, 이걸 블로그에 올릴지 아니면 신문에 낼지 아니면 기타 등등. 자, 내용 마련. 자, 자료를 관광 누리집과 그 다음에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거나 그리고 내용을 마련할 때 이건 자료 수집과 관련된 거고요.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정하는 건데 이것저것 자료를 막 모았지만 쓰려고 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는 건 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내용을 이제 조직하는 거죠.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전시할 것이냐. 일종의 개요를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내용 조직은. 자, 그리고 표현하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이거는 내가 본문 읽을 거예요. 자, 그것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봐봐. 요 내용을 잘 봐. 그래서 다룰 내용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자료를 찾았어. 이게 내용 조직하기입니까? 내용 조직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더 할게.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코스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제시하거나 구들장문과 관련된 웹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놓는 것. 이것은 자료 수집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아니, 내용 마련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준영아, 뭐하니? 적을 게 없는데 왜 적는 행동이 왜 나오냐고. 해야 될 행동일 때는 안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일 때는 또 하고 있고. 자, 본문 봅니다. 자, 슬로길이에요. 블로그의 글입니다. 이게 교과서의 본문이 바로 또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단 28페이지 보죠. 28페이지.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야, 집중. 29페이지 봐봐.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블로그의 첫 제목이. 어떻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이게 제목입니다. 글을 쓰는 처음 부분에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질문을 던져서 소개할 섬, 대상을 얘기하고 흥미를 유발하죠. 그런 내용들. 일단 요 개요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요것들은 실제로 한번 읽어보죠. 이게 전체적인 코스로 좀 나온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본문의 내용을 다 싹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질문으로 독자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자, 그 지리적 위치를 얘기합니다.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이 아름다운 선은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청산도라고 부르는 이름의 유래. 그치. 그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슬로우시티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여기 소개는 이렇게 나왔네요.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통과 자연의 생태를 보존하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선정했나 봐. 자, 그래서 청산도를 둘러보는 데 있어서 뭐를 소개합니까? 슬로우길을 소개하는데 슬로우길을 따라 걸으면 좋다. 슬로우길은 슬로우시티라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겠죠. 모두 11개 코스, 11개 코스 그리고 12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다. 청산도 주민들은 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봐서 만들었다고 해요.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자,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린다. 자, 주민들이 뭔 소리야 이건? 자, 기존의 길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길을 걸으면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자, 슬로이라는 이름의 유래. 슬로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더 갔죠. 1번 코스. 11개 코스 중에 대표적인 코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코스 이름을 볼드체로 글자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 있는데 산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용한 거면 또 집중하는 거야? 자쯔환, 너 감기 걸렸니? 자,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야, 이거 되게 특징적이다. 색채가 강조되죠? 유채꽃은 무슨 색? 노랑. 자, 청보리는 파랑. 그래서 대단히 색채 대비가 두드러지는 아름다운 풍경. 너 아까 갔다 왔잖아. 네. 아까 나갔다 왔잖아. 네. 너 왜 자꾸 선생님 얘기하는데 자꾸 못 들은 척하면서 그러는데?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자, 여기에는 링크를 걸겠다라는 읽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자, 1번 코스 설명, 4번 코스 나옵니다. 이번엔 낭길.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 있는 오솔길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자,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전혀 들지 않는 위험한 느낌이.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길. 자, 여기는 아름다운 풍경, 여기는 신비로운 길. 여기는 사진 자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제안하는 거고요, 여행을. 그리고 자기가 이 글을 작성할 때 활용한 참고 자료 제시하면서 끝납니다. 출처를 밝히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아까 읽었던 장면이죠. 한 번 더 봅니다. 제목이 있어서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소재를 이야기거리를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고 여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됐고 섬 전체가 보이는 전체 풍경이에요. 제시하고
슬로우길의 소개. 뭐가 없어? 응? 화장실 한번 갔다 왔죠. 선생님. 자, 봐. 여기 올게. 1번 코스는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코스별로 설명하는 거. 자, 4번 코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5번 코스도 설명하네요.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 네, 독특한 볼거리들이 많은 건 5번 코스. 그 중에 하나 범바위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혹은 바람이 불 때 바위 틈에서 호랑이가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 붙은 바위산. 자,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을 한눈에 들어와서 저기도 모르게 우아하고 소리 질렀다. 자, 이런 건 자기의 느낌, 감상을 얘기했고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로 걷다 오면 구들장론이 나옵니다. 자, 구들장이 뭔지 애들이 알지 못해서 이것들을 링크를 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들장론은 논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상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사진 나왔네요. 범바이랑 볼 수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장기미 해변. 여러분 자, 건의하는 장면 나오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이거고요. 좀만 더 봅시다. 여기 질문하는 거. 요 내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 이거 뭐 고민하는 겁니까? 쓸 거리, 그러니까 목적 혹은 주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독자 생각하는 거죠. 그쵸?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부족해. 그래서 뭐해? 여기에서 자료를 찾아.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주제와 거리가 먼 건 빼야지.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선정하는 거. 자, 자료 수집과 내용을 선정하는 거.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그것은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런 고민을 적어놓고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다. 하나 더. 자, 개요 나오는 딱 뭐다? 내용 조직하기. 자, 청산도 딱 소개하고 1, 4, 5번 코스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거. 더 넣을 내용. 자,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라는 걸 고민하는 것도 내용 조직하기라는 거. 그래서 뭘 넣었다? 전반적인 소개, 추천하는 까닭. 자, 요 정도 봐주고 여기 개요 작성한 거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확인합시다. 요런 걸 개요표라고 그래요. 개요표. 요런 형태를 개요표라고 불러. 이제 갑시다. 자, 계획하기에서 뭘 고려한다? 뭘 쓸지, 뭘 소개할, 목적, 소개하는 거. 독자, 블로그를 방문하는 친구들, 매체, 이 글을 올릴 매체는 블로그. 자, 내용 마련하기. 그래서 다룰 내용에 관한 뭐가 부족해? 이거 찾는 건 배경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자료를 외부에서 수집하는 거고요.
어떤 내용을 글에 담을까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 주제와 상관없는 건 빼는 겁니다. 요 고민들은 내용 마련하기. 자, 내용 조직하기로 가죠. 어떤 뭐로 내용을 제시해 순서로. 아까 청산도 전체를 소개하고 슬로우 소개하고 코스 순차별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 자연스러움을 생각하며 개요를 작성하고 더 넣어야 될 내용 없나에 대한 내용은 내용 조직할 때 생각하는 고민이에요. 자,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제목을 붙여야 청산도에 뭐를?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제목을 붙여요? 청산도에 뭐니? 풍경이니? 특성? 특징? 자, 글의 시작 부분은 어떻게 써야 할까? 독자의 뭐를 끌어요? 관심을, 흥미를. 요런 고민들이 제목을 뭘 붙이지? 시작을 어떻게 쓰지? 어떤 사진을 제시하지? 문단을 어떻게 나누지? 자신의 생활 표현은 나타낸 표현. 자신이 본 풍경을 잘 살릴 수 있는 단어를 골라 쓰고 4번 코스를 걸 때 느낌을 뭐라고 썼어? 4번 코스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넘기지 마세요. 내가 볼게요. 4번 코스, 4번 코스. 4번 코스 어디로 도망갔지?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뭐라고? 자, 봐. 4번 코스를 걷을 때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얘기해. 야, 누구야? CO2 누리라는 거. 자,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 뭐니? 같은이 있으니까 지금입니다. 자, 따라와 집중해. 여기 비유. 독자의 뭐를 도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코스의 글자 크기를 크게. 자, 1번 코스에서의 영화와 드라마, 구들장과 관련돼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링크를 걷는, 이렇게 링크를 거는 것도 표현하기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여행 권유. 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 OX 해봅시다. 야, 이거 어디죠? 주제와 목적, 독자, 매체는 계획하기. 자,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빠짐없이 활용한다. X. 필요 없는 건 빼기도 해야 됩니다.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지를 고민. 맞아요. 4번. 글에 활용하는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지우는 여행지 소개 글쓰기에서 뭐뭐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부분. 글의 제목을 지을 때는 글의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는 인생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자, 여기 뒤에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풉니다. 1번 봅시다. 야, 이 고민은 어디서 부딪히는 거야? 나 배경 지식이 부족해. 어떤 내용을 글을 내용 마련하기입니다. 얘들아, 배경 지식을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료를 찾고, 자, 외부에서 자료를 찾기. 그 다음 어떤 내용을 글에 담을까?
주제와 관련 없는 건 관련 없는 내용은 빼는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내용 마련하기. 자, 글의 제목은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까? 네, 같이 풀 거예요. 야, 여기에서 이게 2번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게 본문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집중해봐. 이 제목은 뭘 드러내는 제목이죠? 그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제목은 어떻게 지었어요? 5번이요. 예, 답은 5번입니다. 페이지 지금 27페이지 보고 있어. 자, 3번 문제 봐.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못 풀어요. 3번은 뺄게요. 3번 제일. 한 4번도 빼요 그러면. 하지만. 잘 봐. 3번은 안 읽어서 뺄긴 뺄 건데 잘 봐봐.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 거 한번 찾아봅시다. 네, 5번이죠. 자료 쓰시면 언제 쓰는 거예요? 내용 조직한. 아이씨, 마련하기입니다. 조직은 마련한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 자, 화가 갑자기 날 뻔했습니다. 자, 4번. 아직 우린 이 단양을 소개하는 글은 안 봤지만 요거 순차적으로 자, 이거는 해보세요. 4번 문제. 너희들이. 4번 문제 너희들이 해봐. 4번이요? 네. 이야기 책 주사요. 빨리 해봐. 안 되면 앞에 페이지라도 보고 풀어, 민호야. 어떤 순서면 배열하면 되는지. 화나 하고 있어? 다 했어? 정신 앉아, 빨리 해. 지명이에요, 지명. 지명? 네. 지역 이름. 지역 이름이요. 안녕은 FC 아니야. FC 아니야. FC 아니야. 그냥 이거까지 풀고 끝나요? 아니, 뒤에 맞아. 조금만 더 풀고. 자, 4번 어떻게 돼요? 이은. 맨 처음에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리을. 리을. 자료를 수집하고 리을. 자, 디귿 선별해야죠. 그 다음 디귿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기역. 얘들아, 요거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보기가 처음 계획하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글쓰기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요. 자, 5번 문제 어려워. 5번 집중해봐. 글쓰기 과정이 그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다. 네, 네. 걔네의 표기. 뭐가 답일까요? 5번의 답. 4번 아닙니다.
뭐야? 5번? 3번. 네, 5번의 답은 3번. 3번입니다. 왜? 분량의 적절성이 분단 구분의 기준이 아니고요.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을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합니다. 자, 6번 집중합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거. 육번의 답은 3번. 3번입니다. 자, 뒤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주세요, 지금. 아니요, 거기 뒤에 더 있어요. 8번까지 풀면 끝입니다. 12문제 정도 남았어요. 4번은 풀지 않습니다. 1, 2, 3번만 풀어보세요. 집중해서. 자, 보면 잠시. 아니 문제 3개인데? 자, 1번에 2번. 네, 2번입니다. 2번에 2번. 2번이에요. 자, 3번에 5번. 자, 뒤에 또 넘어갑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네, 뒤에 8문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문제인데 걔네 풀고 갈 겁니다. 네, 한 번에 그러면 8번까지 다 풀어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 한 번에 풉니다. 민호가 찌는 날이네요. 아니에요. 아프다고? 살짝 때문에. 같이 나왔어. 소수랑 뭐예요? 아니야, 서술형 빼고 하세요. 일단 3단원. 3단원이 뭐였더라? 그거 의문책이에요. 소수랑은 다예요? 서술형 빼고. 네. 이거 한대 통일시킨 우리말 이런 거? 보통 한다는 거겠지?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한다면 통째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 다음 4-1이 뭐였지?
27 권리. 오다실이 뭐야? 오다실이 뭐야? 이거 그건데. 수행 신도. 뭐? 해도 돼? 문제만 잠깐만 기다릴게. 현영이 다 풀었어? 민호는 풀고 있어? 맞아. 이렇게 세워. 물 마세요. 여자라고. 다음 시간은 통일시대 우리말. 이거 좀. 이거가 미신. 이 하려다가 미친 거라. 채점해도 돼요 이제? 시청합시다 선생님. 찬영이 너 다 풀었어? 찬영이래. 네. 다 풀었어. 와. 제대로 풀고 있는 거 아니면 베끼면서 못 풀어. 제대로 풀었어요. 자, 채점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채점을 하면 어디로 사라졌지? 코 남았어요. 원래 그래. 알았어 잠깐만. 손만에 계속. 자 1번부터 빨리 부릅니다. 1번에 3 3번에 4 3번에 4 4번에 1 5번에 3 6번에 3 7번에 2 질문. 자 오늘 여기까지. 찾아와. 내가 공부하러 했기 하다가 너네 부모님이 어. 아니, 이름 안 썼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어. 했어.
어,